프리일러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아, 네네. 바잉하는 입장 말고 그냥 아메카지 매니아로서 저 아메카지 매니아인가? 네. 그 아메카지 매니아로서 네. 프리일러스는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만약에 내가 첫 번째 그냥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비싼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태까지 그냥 느꼈을 때는 그냥 다 봤을 때 네. 프리일러스는 좀 철학적인 브랜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철학적인 브랜드. 네, 철학적인 브랜드일 수도 있고 네.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브랜드인 것도 있어, 걔네들. 예. 아, 예, 약간 좀 재밌는 부분도 있고 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있고. 근데 말 그대로 프리랜서스라는 그 이름에 막 걸맞게 행동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프리일러스가 사실은 브랜드 이름이라기보다는 회사잖아요. 아, 네. 네.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예,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레이블이 있다고 들었는데 음. 그 뭐 각각의 특징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프리랜서스는 이제 정식 명칭은 프리랜서 앤 컴퍼니가 맞고요. 아, 네. 이제 프리랜서가 여러 가지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라는 이제 컨셉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카테고리 브랜드라고 하는데 일종의 시대적 연대기 같은 이제 크로니컬이라고 하는데, 크로니클 시대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미국 현재 미국의 역사를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800년도 후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주가 시작돼서 네네. 그때부터 시작하는 브랜드가 이제 그레이트 레이스 그 가먼트 매니팩처러라는 회사가 있고, 네.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을 담당하고 있고, 그게 1930, 4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걔네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복식의 클래식한 문화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00년부터 1940년대에 큰 엄청나게 역동적인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귀족들이 무너지는 시대이기도 하면서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의복의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복각하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이 입었던 아웃도어들, 활동할 때 입었던 아웃도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키 산맥 같은 데서 일했던 이제 로거들이 입었던 옷들, 그런 걸 복각했던 이제 문화들을 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이제 유니온 스페셜 오버월즈, 30년부터 거의 50년대까지를 이제 망라를 하는 브랜드인데, 걔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그 밀리터리, 그 다음에 워크웨어를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모터사이클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유니온 스페셜. 네, 유니온 스페셜 오버월즈. 아까 유니온 스페셜 오버월즈 얘기했던 20년대, 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그 시대는 군수품이 이제 창고라든가 군수품이 엄청나게 많던 시대예요. 왜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군수품이 잉여 반출이 많았던 거죠. 네. 밀리터리 서플러스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가지고 군수품이 이제 튼튼하니까 네. 이제 남자들 입기도 괜찮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각자 모터사이클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각자 이름을 이제 찍어 넣는다든지 사실 커스텀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 문화를 갖다가 이제 유니온 스페셜 오버즈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터리도 시빌리언 밀리터리 쪽을 갖다가 많이 접근을 하면서 그거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니온 스페셜 오버즈 안에 이제 워크웨어를 만들고, 또 거기서 전문 워크웨어 라인이 또 하나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닐 캐서디 레일로드 라인이 거기 안에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브랜드 이름이 닐 캐서디 레일로드인 것처럼 철도에서 일했던 이제 굉장히 하드워커, 그 당시에 또 가장 하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일로드인데, 그 레일로드 워커들이 입었던 옷을 이제 복각했던 게 닐 캐서디 레일로드. 닐 캐서디는 또 이제 다른 데서 이름을 얻어온 거고, 닐 캐서디는 원래 이제 프리랜서 초창기 시작할 때 그 문화적 배경으로 딱 잡았던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잭 케루악이라는 사람이, 영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비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주인공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인 닐 캐서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거기서 이제 차용을 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 닐 캐서디를. 이제 그쵸. 거기다가 같이 사용한 거죠. 가장 중요한 옷들 중에 네. 프리랜서가 이제 퍼머넌트 라인이라고 정해 놓은 라인이 있어요. 영구적이라는 뜻인데, 네. 계속 나오는 레귤러 아이템들인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베이스 되는 워크셔츠가 있습니다. 샴브레 워크셔츠가 있는데, 그 워크셔츠가
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닐 셔츠. 네. 네. 그 다음에 모자가 있는데 캐스킷, 캐서디? 네, 캐스킷 모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캐서디가 있어요. 캐서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복각돼서 나오고 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베니싱 웨스트라는 라인인데, 베니싱 웨스트는 최근에 좀 인기가 여기저기서 있는데 이 데님 라인들, 웨스턴 라인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갖다 이제 당시 서부에서 시작된 게 이제 데님이 서부에서 시작됐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죠. 거기서 이제 광산 마인 워커들이 많이 입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안쪽으로 텍사스 지역이랑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카우보이들이 입는 옷으로 또 이제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그쪽에 문화적으로 갖다가 잡고 있어서 네. 더 베니싱 웨스트는 약간 그런 쪽. 약간 리바이스의 약간 모티브로 변경시키는 같은 느낌으로 바꾸고 있어요. 근데 가상의 브랜드를 갖다가 있었던 브랜드 것처럼 만든 것. 그래서 1900년도 초반기부터 패션 이제 제임스 딘이 입었던 패션으로서 자리 잡을 때까지를 갖다가 망라하고 있습니다. 신직기로 갖다가 대량 양상화 되기 전까지를 갖다가 더 베니싱 웨스트가 그 크로니클 연대기를 그렇게 잡고 있고, 미국이 군수 물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이제 군수품 발달하고 세계적으로 갖다가 경제가 호황이 되고 미국은 최고의 호황기를 누릴 때 여러 가지 좀 시대적 혼란과 이제 그런 게 발생을 했거든요. 비트 제너레이션의 세대가 이제 발생한 거죠. 히피들이 등장하고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에 다루는 게 서브테라니언이랑 힙스터 리유니언. 원래는 힙스터 리유니언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브테라니언이랑 같이 섞였습니다. 그게 섞였고. 가죽 자켓 중에 여기 막 예, 이거 특이하게 돼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진들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라인은 확실히 그렇게 큰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4년 정도 됐는데 울티마 툴레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죠. 울티마 툴레라는 브랜드는 윤호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나일론으로 만들어졌던 의류들 갖다가 복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아웃도어 위주로 복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택티컬을 결합을 한 상품들도 같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UTT라고 해서 울티마 툴레 택티컬로 해서 미군이 ECWCS 시스템을 만들 때 했던 그 옷들을 갖다가 플러스가 재해석을 해서 더 좋은 소재로 해서 재해석을 해서 만들고 있긴 하고, 그 시리즈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웨이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챔피언이 만들었던 걸 갖다가 코디라라는 원단을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복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재밌는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이제 계속 앞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맨 처음엔 저도 좀 플러스랑 안 맞는 브랜드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 네. 편하기도 하고. 지금 뭐 원투트로도 막 엄청나게 많죠. 브랜드 많은데 아직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네. 뭐 아이언올즈라든지 네. 레더토그스라든지 뭐 스파르탄 레더 뭐 많죠. 네. 지금 이번에 또 새롭게 등장한 모터사이클론이라는 브랜드도 나타났고 그냥 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뭐 원단 브랜드인 슈티펠, 네 그것도 이제 슈티펠 와우시도 또 스토리를 담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것도 이제 같이 플러스가 라이센스 취득으로 해가지고 플러스에서 발행을 계속 하고 있는 브랜드. 어떻게 보면 어렵고 복잡한 브랜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그만큼 재밌죠. 브랜드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퀄리티나 이런 거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퀄리티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인들이 그 프릴러스가 요구하는 퀄리티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 안에 다 이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퀄리티가 떨어지는 브랜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사실 있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플러스는 그런 식으로는 거의 진행 안 해요. 그 브랜드 여러 가지인데 뭐가 뭐의 하위 브랜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파르탄이 뭐 오롤랜드고, 네. 그리고 뭐 레더토그가 이제 뭐 라브레아나, 네 지금 입고 계신 라브레아. 뭐가 더 우위가 아니라.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그 레더 자켓으로 굉장히 유명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레더 자켓의 5대 레더 자켓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생산하고 있는 레더 자켓이 5대 레더 자켓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로 꼽히고 제일 인기 많은 게 사실 머럴랜드죠. 머럴랜드 싱글 레더 자켓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 사람들한테 큰 인기는 없는데 되게 멋있는 자켓이 브레이크맨 자켓이 있습니다. 그다음 많지 않나요? 크게 인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좀 브레이크맨이
되게 멋있는 자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세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되게 센 자켓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맨이고. 닐 캐서디. 네, 그건 릴 캐서디 레일로드 라인입니다. 그게 다르잖아요, 벌써. 네. 그 라브레아, 그 센티넬라, 이건 레드토그스 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산마테오도 아마 피터스. 네, 피터스 맞아. 정확하게 네. 피터스 메이드가 만든 거죠. 그것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 얘네가 뭐 다 다른데 누구의 하이 브랜드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프릴러스가 닐 캐서디랑 스파르탄 레더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르탄 레더 있었던 거고 닐 캐서디는 이제 프릴러스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레더토그스도 실존했던 브랜드고 피터 메이드 이것도 프릴러스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 브랜드거든요. 네.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뭐 라이센스 때문에 뭐 가격이 더 낮추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런 거 아니고 그 모터사이클 3대장이라고 하는 라브레아, 센티넬라, 산마테오는 마진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마진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뭐 그 가격대 비슷하게 살 수 있겠지만 딜러들은 뭐 팔아봤자 뭐. 가죽이랑 공임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네. 퀄리티가 좋다. 네, 고객들한테 막 피해를 끼치고 그러진 않아. 네. 근데 뭐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48 사이즈 나오고 그러니까. 네, 가죽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그러면 일단 프릴러스 일단 뭐 브랜드 정리는 추가로 또 네스트 스토어 또 블로그에도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최근에는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어서 되게 민망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부분을 더 참고하시면 더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네, 뭐 해주시면 좋죠. 네, 네. 그것도 좋고. 열심히 뭐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 네. 대한민국에서 그 사실 뭐 아메카지 이게 뭐 이제 유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의 장르다. 이제는 좀 이렇게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동향이 어떤지 그 요새 편집샵 사장님 입장으로서. 요새 뭐 아까 전에도 제가 아는 동생이 와서 뭐 요즘은 다시 아메카지가 붐이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갔었는데 그런 기류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죠. 그게 아직도 트렌드가 막 확 온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려 나가고 막 그런 거. 지금 뭐 아메카지라는 장르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 기본 아이템들이 좀 인기가 있어요. 뭐 샴브레이라든지, 뭐 퍼티그 팬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프릴러스도 조금 관대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이제 자기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브랜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게 많았더라면 요즘에 좀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뭐 리어 맥코이도 확실히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뭐 네, 리어 맥코이를 취급하고 있는 샵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뭐 아메카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원래는 아메카지 계열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조금 갈린 브랜드가 있는데 그 뭐 비지빔 같은 거. 네. 비지빔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한 발자국은 아메카지에 담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인디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 비지빔도 인기가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데님 계열 쪽에서 인기가 좀 있고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네, 그 이를테면 이제 풀카운트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오오슬로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풀카운트가 많이 대중화가 됐고 오오슬로도 엄청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진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풀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데님이 29만 8천 원짜리 데님이잖아요. 근데 이 데님이 이제 예전에는 요 정도 가격선까지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좋아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저항성도 많이 사라지는 것도 있고 이제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움직이는 무브가 조금 있는 거죠. 입어봤을 때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써도 당연히 된다. 사실 이제 백화점을 넘어가면 더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지금 리바이스도 매우 비싸지 않나? 네. 30만 원 그냥 가까이 가니까 그거보다는 사실 저도 그쪽 브랜드들 추천은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질문은 제가 대답을 잘 하고 있나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정리하자면은 그 아메카지도 아메카지가 살짝씩 올라오고 있다. 인기가 있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사실이에요. 다음 질문 좀 재밌는 건데 만약에 불안하다.
그 만약에 사장님이 이제 뭐 로또가 되셨어요. 1,000만 원이 됐어요, 나에게.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달랑?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됐다고 치면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프리일러스로 한 착장 맞출 수가 있는 그 1,000만 원이 프리일러스 상품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일반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소비자라고 했을 때 아, 네네. 바잉하는 입장 아니고 세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아이템을 사실 건지 제가 여기 이렇게 좀 띄워드릴게요. 그 사진들을. 이거 되게 어렵다. 어려워. 프리일러스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바잉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그런 거를 좋은 아이템 보실 수 있는 그런 뭐 나름의 어떤 선구안 그런 게 또 탁월하시니까. 다 좋긴 한데 네. 최근에는 저는 조금 약간 편하게 입는 게 약간 조금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한 다음에 일단 울티마 툴레로 셋업을 일단 저는 주문을 해놨어. 이번에도 주문했지만 네. 일단 그 트랙 팬츠 작년에 내가 다른 고객한테 뺏겼던 내 트랙 팬츠 라일론에 된 거 일단 하나 준비했고 FW 올 거 트랙 팬츠 저랑 분명히 하나 세트로 갖다가 그거 사이드웨어 시리즈 한 세트는 내가 무조건 요번에 올해는 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겠죠? 그거 하고 울티마 툴레 이제 몬스터 자켓이랑 그거 이제 로프트 자켓 하드쉘로 된 거 그거랑 결합이 되는 거죠? 네 비욘드 자켓이랑 네. 그거 사실 겨울에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비욘드 팬츠 같은 거 콜드 브레이크 팬츠나 그런 거 일단 셋업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걸로 1947 데님은 무조건 사야 되고요. 내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당연히 닐 셔츠는 하나 사야 되고요. 닐 셔츠. 네. 닐 셔츠가 뭐 색상은 말 굳이 꼽는다면 인디고죠. 인디고. 예, 그거 원단이 그 제가 한 이제 4년 5년 입었는데 원단이 그 변하는 과정이 되게 특이해. 텍스타일 느낌이 원단 느낌이 이렇게 보면 다른 샴브레에 비해서 약간 특이한 느낌으로 이제 짰던 게 이게 균열이 감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홀드 자켓. 뭐, 이 정도지 않을까? 이 정도면 다 썼을 것 같은데? 모자란가? 모자는 뭐. 모자야. 캐서디 있고. 캐서디 좋고요. 그 다음에, 캐서디 근데 이제 와바신 저는 별로고, 저는 그렇고, 저는 이제 캐서디에서 시즌별로 나오는 가끔씩 있어요. 이번에도 나올 건데. 그런 모자들이랑, 그 다음에, 페도라. 페도라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면은 진짜, 옛날에는 엄청 자주 나왔었어요.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그 프릴러스 페도라가 딱 피팅감이 엄청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페도라랑은 패셔너블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거는 조금 더 아메카지틱한 느낌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었다? 좋았어요. 그럼 만약에 추가로 뭐 가죽 자켓을 사야 된다. 가죽이요? 무조건 그냥 하나만 사야 된다. 저요? 하나만 산다? 하나만 산다. 하나. 전 포코노스. 네. 포코노스. 이제 포코노스는 근데 출시를 잘 안 하니까 근데 뭐 그거 만약 포코노스 뺀다면은 5개 중에 하나 아까 했던 5개 중에 하나 한다면 머로랜드입니다. 네. 머로랜드는 진짜 소화가 조금 편한 편이죠. 네. 라브레아도 멋있는데 라브레아 저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라브레아가 사람들이 되게 간단한 자켓이라고 착각이 아니라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라브레아 되게 센 자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센 자켓 중에 하나가 라브레아예요. 센 거거든요. 그 센티넬라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돼 있는 자켓인데 그 10개 구슬 이렇게 철이 이렇게 된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센티넬라보다 라브레아가 더 세다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센티넬라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때 그 센티넬라가 레드토그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부코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우선인? 근데 그 디자인은 레더토그스 디자인이 맞거든요. 근데 레더토그스 이름을 쓰는 사람은 누군가를 보면 되죠. 부코는 부코 이름 나왔잖아요. 부코는 그런 자켓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역사적 근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그냥 비슷하잖아요. 이거 근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나는 또 그 이거서 보면 또 리맥충들이 또 나를 이빨에 공격하고 씹어뜯고 물어뜯을 텐데 나 그래 뜯으려면 뜯어라 그래 내가 카피야.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리얼 맥코이는 신작류는 대부분 카피예요. 왜냐면 근데 리얼 맥코이가 이제 뭐 이런 아메카지 브랜드들은 카피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복각류들이니까 복각이니까 복각이 이제 개념이 카피냐 아니냐의 차이들이 있는데 제21 자켓은 카피입니까? 맞죠.
아까 그 구슬 박힌 거. 네. 그거는 사실 인기가 있었던 거 보고 만들었다가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되는 부분 내가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그 정도 되는 그 회사의 규모 사이즈에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는 없어. 잘 그거는 사실이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 바로 요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하는 걸 보고서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디벨롭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네들 테이스트를 묻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뭐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복각이니까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카피 아니냐의 차이가 크게 있을 수가 없겠죠. 리얼메커에 보면 그런 이제 울티마 툴레 같은 라인업 나오잖아요. 걔가 이제 물론 그건 카피가 절대 아니죠. 원래 있던 오리지널들을 서로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누가 먼저 시도를 했냐의 그런 거 관점을 본다면 또 그러니까 의견이 또 분분해질 수 있겠죠. 플러스 팬들이랑 뭐 리얼메커 팬들이랑.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뒤에 한 건 맞다. 네, 그렇죠. 그건 맞죠. 그건 팩트. 네. 근데 아까 그게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 되는 회사들은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다가 맞죠. 네. 정설이 맞죠. 그게. 뭐 결제 라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걔네들 안전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될 테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둔해질 수도 있다. 그 비방하기는 좀 그렇다. 난 죽을지도 모르겠다.